나는 항상 생각했다. 결혼은 영원한 약속이라고, 사랑은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런데 그날 병원 복도에서 의사들의 속삭임을 엿듣는 순간 내 세상이 무너졌다. 그 환자, 진짜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쉬어요. 아내를 속이려고 그 말은 내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 했다. 내 남편, 김민준. 그는 2년 전부터 희귀병에 걸렸다며 집에 누워 있었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걸 바쳐 그를 돌봤다. 새벽에 약 챙기고 밤늦게 마사지 해주고 가족들 비난까지 감수하며.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깨졌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공허가 밀려왔다. 왜 나를 이렇게 속였을까? 나는 그날부터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민준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약 먹는 척하는 모습. 모든 게 연기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내 마음속에서 복수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약한 사람이었다. 부모님 이혼 후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항상 참고 견디는 법을 배웠다. 민준을 만난 건 대학 때였다. 그는 밝고 자신만만한 남자였다. 너만 있으면 돼라고 말하던 그가 이제 나를 짐처럼 취급했다. 병든 척하면서도 밤에 몰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걸 봤다. 비밀번호를 풀어보니 다른 여자와의 메시지. 오늘도 잘 속였어. 빨리 이혼하고 너랑 살게. 그 여자는 그의 회사 동료였다. 이름은 이수연. 그 메시지를 본 순간 내 눈물이 멈췄다. 슬픔이 아니라 증오가 솟구쳤다. 나는 왜 이걸 견뎌야 하나? 왜 내가 희생자여야 하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계획을 세웠다. 그냥 떠날 수 없었다. 그는 나를 너무 오래 이용했다. 이제 내가 그를 치료할 차례였다. 병원에 다시 가서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남편이 정말 아픈가요? 의사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사실.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지만 나는 웃었다. 차가운 미소였다. 집에 돌아와 민준에게 말했다. 오빠, 오늘 의사 선생님이 좋은 소식 있다고 하셨어. 그는 기대 어린 눈으로 봤다. 정말. 나 낳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빠가 건강하다고. 완벽하게.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순간 내 복수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그의 거짓말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할지. 내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가족들에게 말할까? 아니, 아직. 먼저 그를 고립시켜야 했다. 매일 아침 나는 그의 약을 바꿔놓았다. 플라시보 효과를 이용해 진짜 약 대신 비타민을 줬다. 그는 여전히 아픈 척했지만 점점 불안해 보였다. 여보, 나 아직 아파. 왜 의사가 그런 소리를 해? 나는 대답했다. 오빠가 강해지려고 노력해야지.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다. 이수연과의 연락도 차단했다. 그의 핸드폰을 몰래 해킹해 메시지를 지우고 차단했다. 그는 당황했다. 수연이 왜 연락이 안 돼? 하지만 나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돈, 친구, 가족. 2년 동안 내가 희생한 만큼 이제 그가 맛봐야 했다. 외로움의 맛을.
민준의 거짓말은 단순한 외도 이상이었다. 조사해보니 그는 회사 돈을 횡령했다. 병든 척하며 집에 숨어 증거를 숨기고 있었다. 이수연은 공범이었다. 그들은 함께 도망칠 계획이었다. 나를 이용해 시간을 버는 거였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내 가슴은 더 차가워졌다. 왜 나일까? 나는 그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 직장, 친구, 심지어 내 꿈까지. 결혼 후 나는 가정주부가 됐다. 오빠가 성공하면 나도 행복해라고 생각했다. 바보 같았다. 이제 나는 반격했다. 먼저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김민준 씨가 횡령했다. 증거는 그의 컴퓨터에서 찾았다. 그는 당황하며 나에게 물었다. 여보, 회사에서 이상한 연락 왔어. 너 알아? 나는 모르는 척했다. 왜? 무슨 일? 그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좋았다. 그 두려움이 더 커지게 할 거다. 밤마다 그는 악몽을 꾸는 듯 했다. 아파. 정말 아파하지만 이제 그 신음은 진짜였다. 스트레스 때문일까? 나는 상관없었다. 이수연을 만났다. 카페에서. 민준 오빠랑 무슨 관계야? 그녀는 놀랐다. 누구세요? 그의 아내, 그녀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건 오해예요. 나는 웃었다. 오해. 메시지 다 봤어. 이제 끝났어. 그녀는 울며 사과했다. 미안해요. 민준 씨가 병든 척하며 이혼하려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이제 너도 대가 치러 그녀의 직장을 알아내. 상사에게 말했다. 이수연 씨가 회사 돈 관련 문제 있어요. 거짓은 아니었다. 공범이니까. 그녀는 해고됐다. 민준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수연이 해고됐대. 왜 그럴까? 그는 소리쳤다. 너가 한 거야. 나는 부정했다. 왜 나겠어? 카어머지, 그의 눈에 증오가 번뜩였다. 하지만 그는 아직 나를 필요로 했다. 돈이 없으니까. 나는 은행 계좌를 동결했다. 오빠 병원비 때문에 실제로는 내 이름으로 옮겼다. 그는 점점 무너졌다. 가족들에게도 말했다. 민준 오빠가 건강해. 병은 거짓이었어.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그럴 리가. 하지만 증거를 보여주니 믿었다. 가족들은 그를 버렸다. 내가 우리를 속였어. 민준은 홀로 남았다. 나와 함께. 하지만 나는 이미 떠날 준비를 했다. 그의 모든 걸 빼앗은 후 내 마음속에서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사랑했던 사람을 파괴하는 게? 그런데 왜 멈출 수 없을까? 상처가 너무 깊었다. 인연의 희생, 배신의 아픔.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이제 고통의 순환이 시작됐다. 그가 나에게 한 만큼 내가 그에게 돌려주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더 큰 폭풍이 오고 있었다. 민준이 반격할 차례였다. 그는 알아챘다. 내 계획을. 너 오날 망치려고 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대답했다. 오빠가 먼저 한 거잖아.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결혼은 이미 끝났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민준의 반격은 예상치 못했다. 어느 날 집에 경찰이 왔다. 김민준 씨 신고로 왔습니다.
아내가 횡령 자금을 숨겼다고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는 나를 범죄자로 만들려 했다. 하지만 나는 준비돼 있었다. 변호사를 고용했다. 증거가 없어요. 실제로 돈은 합법적으로 내 이름이었다. 결혼 재산 분할 준비였다. 법정에서 민주는 패배했다. 아내를 속인 건 당신입니다. 판사는 말했다. 그는 더 무너졌다. 감옥에 갈 뻔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명예는 잃었다. 회사에서 영원히 쫓겨났다. 이수연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함께할 수 없었다. 돈 없고 직장 없고 서로를 원망하며.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밤마다 그날의 속삭임을 떠올렸다. 그 환자, 슈에요 왜 그랬을까? 민준에게 물었다. 왜 나를 속였어? 그는 고백했다. 지루했어. 내가 너무 착해서. 수연이가 더 재미있었어. 그 말에 내 마지막 자비가 사라졌다. 착하다고. 그 착함이 내 목을 조를 거야. 나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서명해. 그는 울며 서명했다. 모든 재산은 내 몫이었다. 집을 팔고 새 삶을 시작했다.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갔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 그곳에서 나는 다시 일했다. 카페 주인.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가끔 민준의 소식이 들렸다. 그는 알코올 중독이 됐다. 친구들 버림받고 가족도 외면. 이수연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가 이혼했다.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다.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다. 이게 복수인가? 타인을 파괴하는 게? 내 안에서 갈등이 일었다. 내가 괴물이 된 건가?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생존자였다. 배신당한 여자가 스스로를 지킨 거였다. 이제 나는 강해졌다.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누군가 나를 이용하려 하면 바로 끊어냈다. 그 교훈은 민준 덕분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시간 지나 민준이 연락 왔다. 미안해. 용서해 줄래? 나는 답했다. 이미 늦었어.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다. 상처는 영원히 남았다. 가슴 한구석에. 그 상처가 나를 만든 거였다. 강한 여자로.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랑을 찾지 않았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게 가장 큰 승리였다. 민준의 거짓말이 나를 깨운 거였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우리 둘 다 잃었다. 사랑, 신뢰, 그리고 인간성 일부를.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내 삶은 계속됐다. 더 나아지기 위해?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준의 하락은 계속됐다. 그는 거리로 나앉았다. 노숙자 생활. 나는 우연히 봤다. 부산 거리에서. 그는 나를 알아봤다. 여보,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그 순간 복수가 완성됐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아팠다. 왜? 아직 사랑의 잔재가 남았나? 아니, 연민이었다. 인간에 대한.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앞으로 나아갔다. 그게 내 선택이었다. 새 삶은 평온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중 한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 남편이 배신했어요. 어떻게 극복했나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시간과 자신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복수 없이 가능할까? 내 경우는 달랐다. 복수가 나를 구했다. 아니, 파괴했다. 양면성이었다. 밤에 꿈을 꿨다. 민준의 아픈 척하는 모습. 깨어나서 울었다. 왜 아직 아픈가? 심리 상담을 받았다. 예요. 배신의 상처, 상담사는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치유의 길은 길었다. 친구들을 다시 만났다. 너 정말 강해졌어, 그들은 말했다.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강함 뒤에 약함이 숨겨져 있었다. 두려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누군가 나를 속일까? 그 두려움이 나를 가두었다. 어느 날 민준의 어머니가 왔다. 민준이가 병원에 있어요. 진짜 아파요. 아이러니했다. 이번엔 진짜였다.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 나는 갔다. 병원에서 그를 봤다. 왜 왔어? 그는 물었다. 내 어머니 때문에. 나는 대답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나는 침묵했다. 용서할까? 아니. 내가 한 대로 치른 거야. 나는 말했다. 병원을 나왔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민주는 회복되지 않았다. 사망 소식을 들었다.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대신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복수의 끝.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 변했다. 자유로움. 더 이상 그를 증오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간 일. 이제 나는 새롭게 시작했다.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그곳에서 평화를 찾았다. 자연이 나를 치유했다. 사람들 만남. 새로운 친구, 심지어 관심 있는 남자.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내 페이스대로. 이 이야기는 내 인생의 한 챕터였다. 배신과 복수, 그리고 성장.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 경험이 나를 만들었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게. 만약 그 속삭임을 듣지 않았다면? 여전히 속고 살았을까? 다행이었다. 진실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는 컸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은 맹목적이지 않다.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최우선으로. 그게 교훈이었다. 민준, 고마워. 내 거짓말 덕분에 진짜 나를 찾았어. 하지만 영원히 안녕. 아니, 완전한 안녕은 아니었다. 가끔 그의 사진을 봤다. 옛날 행복한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사랑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지루함. 욕심. 인간의 약함이었다. 나는 용서했다. 자신을. 그를 속인 게 아니라 나를 속인 나 자신을. 이제 앞으로 나아간다. 새로운 챕터로. 부산 생활이 안정되자 나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 가명으로. 거짓병의 그림자라는 제목. 출판됐다.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많은 여자들이 공감했다. 나도 비슷해요. 편지가 왔다. 나는 위로가 됐다. 내 고통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 그게 치유였다.
심리적으로. 상담을 계속 받으며 나는 성장했다. 복수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상담사는 말했다. 하지만 내 경우 약이었다. 독을 독으로 제압한. 이제 나는 균형을 찾았다. 증오 없이 조심스럽게. 새 남자를 만났다. 박준호. 카페 손님. 당신 이야기 들었어요. 강하시네요. 그는 말했다. 나는 웃었다.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다. 데이트, 산책. 그는 민준과 달랐다. 솔직하고 존중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이 중요해. 그의 말이 위로됐다. 결혼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함께하는 게 좋았다. 민준의 유품이 왔다. 어머니가 보냈다. 편지. 미안해.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잘못됐어. 읽고 불태웠다. 과거를 불태운 거였다. 이제 자유. 완전한. 내 삶은 꽃피기 시작했다. 카페 확장, 친구들 모임, 취미. 그림 그리기. 그 안에서 나를 찾았다. 행복은 복수 후에 왔다. 아이러니. 하지만 진실. 만약 다시 그런 일이? 이번엔 다르게 대처할 거다. 조기 발견, 대화.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다. 받아들인 나. 그게 성숙이다. 이제 나는 40대. 인생 반, 앞날이 밝다. 민준의 그림자는 사라졌다. 빛만 남았다. 감사하다. 모든 경험에. 하지만 가끔 병원 복도를 떠올린다. 그 속삭임. 인생을 바꾼 순간. 후회. 없음. 그게 운명이었다. 이제 나는 산다. 진짜로. 준호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그는 제안했다. 결혼할까? 나는 망설였다. 과거 때문에. 그는 물었다. 아니, 나 때문에. 하지만 받아들였다. 작은 결혼식. 가족, 친구, 행복했다. 새 가정. 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았다. 충분했다. 우리 둘. 카페는 번창했다. 체인으로. 성공. 돈, 명예.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평화. 내 안의 평화. 민준의 어머니를 만났다. 고마워. 내 덕분에 깨달았어. 그녀는 말했다. 나는 용서했다. 그녀를. 우리 모두 피해자였다. 이제 화해. 삶은 순환. 복수 후, 용서. 그게 균형. 책 후속편 썼다. 복수의 그늘에서 많은 독자. 강연도 했다.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일어나나? 내 답,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게 핵심. 이제 나는 멘토. 상처받은 이들에게 내 경험 공유. 힘이 됐다. 준호는 지지했다. 자랑스러워. 우리의 사랑은 강했다. 시련 덕분에. 민준의 교훈. 감사. 어쩌면. 이제 과거는 먼지. 현재만. 미래만. 시간 지나 건강 문제 생겼다. 스트레스 때문. 병원 갔다. 아이러니. 그 병원. 복도 지나며 추억. 하지만 이제 강해. 치료받음. 회복. 준호가 돌봄. 내가 날 돌보듯 우리는 서로 의지.
진짜 사랑. 민준 때는 아니었다. 이제 안다. 차이, 친구 한 명, 비슷한 일, 조언. 복수 말고 떠나오 하지만 그녀는 복수 선택. 결과. 후회. 너처럼 용서가 나았을까? 나는 말했다. 각자 길이 달라에 내 길은 맞았다. 후회 없음. 이제 50대. 인생 풍부. 여행, 책, 사랑. 완벽. 아니. 하지만 만족. 민준 생각. 가끔. 동정. 그의 선택. 그의 대가. 이제 평화. 준호와 제주 여행. 바다 보며. 인생 아름다워 그는 말했다. 동의. 과거 어둠. 지금 빛 많이 생김. 늦게. 기쁨. 가족 완성. 이름, 희망. 상징. 내 삶처럼. 카페 파름. 은퇴. 글쓰기 전념. 자서전. 속삭임이 진실 베스트셀러. 미디어 출연. 이야기 공유. 영향력. 하지만 겸손. 그냥 한 여자. 상처 극복한. 민준 어머니 사망. 이원. 내게 미안 용서. 모든 게. 아이 성장. 똑똑. 엄마 이야기 들어, 물음. 나중에 지금은 행복. 준호와 노후. 평화. 책 더 씀 소설. 내 경험 기반. 인기. 영화화 제안. 수락. 내 이야기 세상. 하지만 프라이버시. 가명. 이제 전설. 아니. 생존자. 배신, 복수, 치유. 사이클. 누군가 도움. 그게 목적. 늙음. 회상. 그 속삭임. 인생 시작. 후회. 없음. 모든 게 필요. 이제 죽음 앞에 평안. 가족 곁 마지막 말, 사랑해 그들. 그리고 나 자신. 인생은 복잡. 하지만 가치. 당신은 배신당하면 어떻게? 그게 질문.